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계속 이제 작은 사건으로 하려고 막 창원에서 수사를 하고 또 서울 동부지검에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조사를 하겠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선관위 직원도 또 전문가로 뭐 자문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이렇게 궁색해요. 제가 막 수사단 꾸리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대검에서 수사 특수본 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해야 되는 수사예요. 그래서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휴대폰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바꿨다고 하는데요. 네, 교체. 그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휴대폰을. 그렇죠. 그러면 이미 제출이라도 하시라고. 이미 제출이라. 네, 스스로 협조하시면 되는 거죠. 이미 제출해라. 거기에 이제 뭐 명태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제출을 해야 된다. 그 대통령 공직자이고 법과 원칙을 가장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의드립니다. 네. 그 지금 창원에서 저희들 뭐 그 취재팀이 기자들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그 검찰 주변 취재를 했더니 정유미 지검장은 조직 안에 신망을 이미 잃은 것 같다. 지도력을 상실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동시에 권유식 차장, 이지형 차장 이 두 사람이 비윤인데 상당한 수사 의지가 있고 검찰 수사 들어갔을 때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도 수사가 되더라.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 비윤 아니고요. 비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창원지검장은 뭐 신망을 잃건 실망을 얻건 아무 상관이 없는 수사예요. 이 사건 수사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마 밑에 어린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뭐가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자기들은 뭘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다가 뭐 혹시 얘기를 하는지 수사관들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검의 능구렁이 수사 훨씬 더 잘하죠. 그 검사들보다 창원에 있는 검사들보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검의 능구렁이들이 컨트롤하고 있다. 하고 있죠. 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번지지 않도록은 대통령과 여사에게 번지지 않도록. 뭐 그거 포함해서요. 어디까지 맡고 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명태균을 구속했으니까 지금 안심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명태균에 통해서 대통령과 직접 여사와 직접 이렇게 한 거는 명태균,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그 키가 될 수 있죠. 이 직접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들은 제3자적 증거가 아니고 간접 증거가 아니고. 그래서 그 둘에서 뭐가 나오면은 굉장히 유력한 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 두 사람의 진술,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을 대검에서 들여다보고 건축을 하겠죠. 이준석 대표 전 대표도 지금 곧 아마 수사가 뭐 포토라인에 선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도 곧 포토라인에. 그러면 지금 순서가 어쨌든 뭐 구속적부심 뭐 끝났고 지금 불려갈 순서를 따져 본다면 오세훈, 이준석, 뭐 윤상현 이런 정도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언론에는 나오고 있고 그게 저는 이제 검찰발 언론 플레이라면 하는 것 같은 형식을 뭐 내용을 계속 언론에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마치 뭐 누구도 부른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전직 검사 박은정 의원님 보시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드러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종합하더라도 기소를 해도 몇 번을 기소를 하고 소환 조사를 해도 몇 번을 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만 하더라도 육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딱 떨어지는 공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법조인들도 있는데요. 어느 선에서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서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꼬리 자르기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사건 수사를 규정한 내용일 거고요. 근데
그 언론이 계속 그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언론이 제가 그래서 박성기 장관한테도 언론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언론은 강제 수사를 해서 튀어나온 내용들도 아닌데 예, 예. 검찰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맞습니다. 증거라든가 예. 사실들을 규명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언론이 지금 내놓고 있는 내용들을 검찰이 뭐 따라갈 것인지 네. 그것을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 수사는 지켜봐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요. 예. 빨리 특검해라. 아. 빨리 이거 기록 빨리 갖다 주고 우리는 예. 좀 벗어나고 싶어. 예. 이런 입장일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검찰 내부는 빨리 특검해라. 네. 빨리 통과시켜라. 그래서 이 사건 넘겨버리자. 지금 기록 그대로 갖다 주겠다. 예, 그런 기록 입장일 갖다 거예요. 주겠다. 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도 좀 털고 특검이 알아서 수사는 세게 하시고 드러난 네.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네. 아이고 지금 33분이어서 가셔야 되는데 아 저희가 최혜병 특검 얘기를 하나도 네. 못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조사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국회의장님께서 결단하셨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부정적인 입장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국정조사를 네. 관철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 연말해서 연초 사이에 최혜병 그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전국이 다시 또 열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선고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을 하고 박정훈 네. 대령이 무죄가 나면 그러면은 이제 수사 외압에 네.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최혜병 특검, 예.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제 예.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겠죠. 네. 그 의원님 그 빠르면 국조 청문회는 며칠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12월 중순으로 12월 중순. 예. 예. 그래서 12월 지금 이제 국정조사 구성을 하면 예. 특위를 구성을 하면 예.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조사가 잡힐 거고 하루로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조사가 네, 네. 예. 여러 며칠을 예. 조사를 할 거고 12월 중으로는 이게 국정조사 결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증인을 이제 얼마나 소환하려면 하느냐. 저 출석 요구하려면 예. 일주일 전에 이제 그렇죠. 증인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날짜가 잡힐 건데 12월 중순 정도로 네네. 잡힐 거고 그러면 한 뭐 일주일이나 며칠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그동안 뭐 청문회도 하고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네. 또 하냐 이런 입장인데 예. 지금 김계한 사령관이 전역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공수처에서도 네. 참고인 수사 지금 다시 재개한 거잖아요. 그와 맞물려 가지고 네. 그동안 대통령 경로의 실체를 네. 이제 규명해야 되는 거죠. 예. 예. 02-800-7070 도대체 누가 전화한 네. 건지 여자 목소리인지 남자 목소리인지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실체 규명해야 예, 그분 됩니다. 목소리가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네. 예, 규명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원님 6분이나 더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조만간 다시 모셔서 검찰 분위기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